누구 하나 더워 죽었다고 말해도 믿을 만큼 쿠바의 여름은 원색의 강렬함 그 자체야.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겨울에도 해수욕이 가능한 쿠바를 굳이 한여름에 찾은 이유는 하나야. 환경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지. 드라마 남자친구에 나와서인지 쿠바는 우리에게 낯선 땅에서 익숙한 땅이 됐어. 지금 나는 드라마의 가장 메인 배경이 됐던 말레콘 해변 앞이야. 8km 길이의 아주 긴 방파제 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야. 볕이 강한 탓에 찍는 사진마다 당장 전시를 열어도 될 만큼 작품이 되곤 하는데, 강한 햇빛이 저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겠지? 해변 주변으로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과 클래식한 올드카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도 많아. 많은 여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색깔을 가진 도시는 처음이야. 길에서 만난 아이들은 죄다 채도를 한껏 불린 듯한 빨강, 분홍, 노랑, 파랑, 보라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고, 도로를 달리는 올드카 역시 31색 크레파스를 펼쳐놓은 듯해. 가만히 그 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큰데 도로 자체가 올드카 박물관이 아닐까 싶어. 이 동네 애들은 낯을 가리지도 않는지 내가 혼자 방파제에 앉아 해변을 구경하고 있으니 먼저 다가와서 같이 바다도 봐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도 거침없이 자기 얘기를 내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앞의 바다만큼 맑은 순수함을 느껴. 가지고 나온 얼음 생수는 쿠바의 더위에 금세도가 미지근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됐어. 대신 해밍웨이가 단골로 갔다는 근처 바에 들어가 그가 즐겨 마셨다는 모히또 한 잔을 주문했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히또, 모히또 주문하고 바텐더는 따로 대답을 하는 대신 애플민트를 잔뜩 넣어 모히또를 만들기 바빠. 해밍웨이가 직접 썼다는 문구가 걸린 바 테이블 중앙이 인상 깊어. 그걸 보고 있으니 괜히 쿠바 길거리 어딘가에 그가 돌아다닐 것 같기도 하지 뭐야? 몽상에 잠긴 내 앞으로 바텐더가 다 만들어진 모히또를 내밀었어. 싱그러운 맛을 기대하며 마셨는데 생각보다 독해서 깜짝 놀랐어. 여하튼 더위는 날릴 만한 맛이야. 걷다가 한 건물 입구에 걸린 해밍웨이 사진을 보고 잠깐 멈췄어. 해밍웨이를 따라 여행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만나는 걸 보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기로 했어. 이 건물은 호텔인데 해밍웨이가 약 7년간 이곳에 묵으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이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대. 어쩐지 조금만 걸어도 그의 흔적이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 그가 살았던 5층 방은 이미 유명한 관광 코스래. 입장료를 지불하고 나도 그 방을 구경해 보려고. 오래된 호텔이니만큼 조금씩 그 모습은 변화가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만큼은 옛날 모습 그대로래.
그래서 그런지 철컹철컹 소리가 꽤 무서웠어. 마침내 해밍웨이가 묵었다는 511호의 방문이 열렸어. 그가 생전에 썼던 타자기와 낚싯대, 낡은 옷가지와 오렌지빛 침구, 그리고 벽면에는 그의 사진들이 가득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을 천천히 보면서 해밍웨이의 강했던 자기 확신이 내게도 느껴졌어. 그리고 나 역시 그 뜨거운 에너지를 먹고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장 그걸 실행하기 위해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면 하얗고 고운 모래와 투명한 바다가 매력적인 바라데로 해변이 있거든? 1962년 국교 단절로 미국인들이 쿠바에 갈 수 없게 되자 바라데로를 그리워하며 큰 자본을 동원해 멕시코 칸쿤을 개발했대. 바라데로 해변은 그야말로 천국을 형상화한 모습의 해변이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어디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될까? 다음 여행지도 기대해줘. 쿠바에서 체리가